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자산 관리가 되겠습니다. 중년의 부부가 가족이 20억 원을 가장 빨리 만드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해서 성공한 사람을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본인은 어느 정도 성공했나요? 일반적으로 주식과 펀드에 투자해서 성공하는 사례는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보험 상품에 투자하면서 성공한다는 것은 정말로 백년하청이 아닐 수 없고요. 수주대토가 아닐 수가 없겠죠. 그래서 혹자는 아주 재미있는 말을 합니다. 주식으로 10억 원을 만드는 방법을 간단하게 말씀합니다. 주식으로 20억 원을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만간 10억 원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투자를 잘한다는 것은요, 사실상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투자 비용 문제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매년 지속적인 투자 성과를 기대하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현재 불필요한 금융 상품을 가입하고 있다. 이렇게 된다면은 투자 성공과는 영원한 이별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40세의 직장인의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봉은 8,600만 원이고요. 가족은 배우자하고 자녀 한 명이 있습니다. 세부 매월 수입과 지출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 수입은 세후로 6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연으로 환산한다면 7,920만 원이 됩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로 매월 50만 원 나가고요. 자동차 리스료로 46만 원, 보증금은 1,200만 원 들어가 있습니다. 월 생활비는 28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부모님 용돈도 40만 원 드리고 있고요. 종신보험은 매월 부부가 62만 원 납입하고 있고 부부 각각 1억 원씩 보장을 받고 있습니다. 20년 납에 10년째 납입 중이고요. 환급금은 6,696만 원이 되겠습니다. 암보험도 부부가 각각 2천만 원 진단자금을 보장해주는 암보험에 가입했습니다. 10년째 납입 중이고요. 현재 해지한다면 환급금은 1,7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금보험은요, 10년 납으로 7년째 납입 중이고 매월 120만 원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65세 연금 계시고요. 현재 해지한다면 9,076만 원이 되겠습니다. 적금으로 30만 원짜리 넣고 있습니다. 3년 만기고 2년째 납입 중이고 현재 환급금은 760만 원이 되겠습니다. 펀드는 그동안 투자를 했는데요. 납입액이 8,200만 원인데 평가액은 6,700만 원으로 1,500만 원 정도 손실 중에 있습니다. 자녀 저축보험은 10년 납입 완료됐고요. 환급금은 3,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녀 암 및 생활보장보험 매월 7만 원이고요. 10년째 납입 중이고 환급금은 78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예비비 10만 원에 지출기에 또한 660이 되겠습니다. 저축투자보험계가 매월 244만 원이고요. 환급금계가 2억 9,468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얼핏 보면은 잘 되어 있는 포트폴리오 같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위한 투자와 그다음에 안보장하고 그다음에 연금을 위한 그 연금 상품 가입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남들이 봐도 손색 없는 포트폴리오로 보지만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포트폴리오가 아닐 수가 없겠죠. 진단 평가를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신보험 같은 경우 매월 62만 원 납부하는데요. 이것보다는 정기보험으로 보장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쌉니다. 암보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현금으로 암보장 자산을 확보하면 되겠습니다. 굳이 확률이 떨어지는 암보험을 통해서 얼마 안 되는 그 암보장 진단자금을 보장받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연금보험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굉장히 저조하죠. 따라서 무소속 배우자는요, 국민연금 가입 강화하고 투자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겠고요. 적금 또한 마찬가지로 투자 강화가 필요하겠죠. 펀드는 손실을 보고 있는데요. 실질적인 투자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녀 저축보험 또한 투자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녀 안보험이나 생활보장보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현금으로 보장 자산을 확보할 수 있다면 가능하겠죠. 해지해서 전체적으로 비효율적인 자산 운영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실질적인 투자 가치는 별로 없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왜냐하면 적금과 펀드와 보험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현재 자산관리 상태는 현상 유지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후 준비는 가능하겠죠. 이것 말고도 국민연금, 퇴직연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연금으로 120만 원을 납부하니까 가능은 합니다. 그러나 자산을 형성할 수는 없습니다. 너무나도 비효율적인 자산 배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효율적인 자산운용 방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신보험이 되겠습니다. 매월 62만 원, 이것은 굉장히 좀 비싸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1억 원 가지고서 유가족 생활보장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기보험으로 사망보험금을 보장받는 것이 중요한데 굉장히 싸게 받을 수가 있고요. 더 많은 금액을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보험 가입 후 해지할 필요가 있는데, 이때 해지한금 6,696만 원을 효과적으로 투자한다면 훨씬 더 성공적인 자산 관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암보험 매월 15만 원은요, 해지할 필요가 있겠죠. 왜냐하면 부부 각각 암 진단 자금 2천만 원인데 해지한금이 1,710만 원입니다. 따라서 현금으로 보장 자산을 바로 가져갈 수가 있죠. 준비할 수가 있고, 또 투자한다면 훨씬 더 많은 돈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연금보험 매월 120만 원은요, 수익률이 너무 저조하니까 해지할 필요가 있겠고요. 전업주부인 무소속 배우자는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통해서 효과적인 연금의 최고액과 그다음에 장애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환급금 9,076만 원은 효과적으로 투자할 수가 있겠죠. 적금 30만 원도 해지합니다. 환급금 760만 원 효율적인 투자하면 되겠습니다. 펀드도 해지합니다. 평가금 6,700만 원 마찬가지로 효과적으로 투자할 수 있고요. 자녀 저축보험도 환급금 3,750만 원, 자녀 암보험도 환급금 780만 원. 토탈 그래서요. 환급금계 2억 9,468만 원을 효과적으로 투자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매월 저축투자 보험계 244만 원을 절약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지한 후에 매월 투자 가용 자산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44만 원 중에서요. 먼저 부부가 정기보험을 가입하고 그 다음에 배우자가 국민연금을 가입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정기보험부터 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가 각각 1억 원 보장을 65세 만기 20년 납을 한다면 남편은 겨우 24,200원, 아내는 1,600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1억 원이 아니라 5억 원 정도는 보장 받아야만 유가족 생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매월 부부는 17만 4천 원 정도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무소속 배우자는 국민연금 임의가입으로 매월 49만 7,700원을 납부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 정보가 만족스러우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멤버십 가입, 회원 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지한 다음에 투자 가용 자산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176만 8,300원을 투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해지 환급금 2억 9,468만 원을 또한 투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매년 5%씩 투자한다고 가정했을 때 10년 후 50세 시점에는요, 무려 7억 5,459만 원을 모을 수가 있고요. 20년 후 60세에는 15억 870만 원, 그 다음에 은퇴 시점인 65세 25년 후에는요, 20억 509만 원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투자를 잘해서 매년 8% 투자를 한다 이랬을 때는요, 50세 시점에 9억 5,970만 원을 모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60세 시점에 24억 1,506만 원, 그리고 은퇴 시점에는요, 무려 36억 9,981만 원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놀랍죠. 이렇게 해서 노후 생활비를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국민연금, 부부 연금액이 있겠고요. 퇴직연금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은퇴자산, 바로 36억 9,981만 원을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은퇴자산에서 매년 4%씩 인출하면서 투자를 지속한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퇴자산 4% 인출은요, 노후 생활비로 충당하면 되겠죠. 놀랍게도 매월 1233만 원을 인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금액은 물가상승률 3%를 가정하더라도 현재 가치로 무려 589만 원까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국민연금하고 퇴직연금까지 합친다면 정말로 풍요로운 노후 생활비를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풍족하게 노후 생활비를 쓰면서도 90세 시점의 상속재산은 무려 86억 원을 자녀들한테 물려줄 수가 있겠고요. 100세까지 장수한다면 상속재산은요, 놀랍게도 141억 원이나 자녀들한테 물려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투자 수익이 많아진다면 당연히 절세하는 요령이 필요하겠죠. 따라서 가족법인 설립 후 투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법인세 11%만 부담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자녀 지분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겠죠. 자녀들은 99%, 부모님은 1%만 가지고서 투자를 하면 되겠고요. 이때 투자 상품 등은 종합자산관리사의 도움을 받아서 효율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포트폴리오 구성을 변화를 주지 않고 그대로 지속해 나간다면 당연히 어떻습니까?
노후 생활비 정도는 충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상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노후 생활비를 보다 풍족하게 사용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그리고 보다 현명하게 투자해서 나중에 자녀들한테 많은 금액을 물려줄 수 있는 상속 설계도 가능하다는 점을 반드시 이해해 보시기 바라고요. 현명한 선택은 정말로 복불복이 되겠습니다. 자산관리사 만남도 마찬가지 복불복이 아닐 수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요, 자산관리라고 하는 것은 저는 운이라고 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천당과 지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 20억 원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현재 상태를 고수한다면요, 더 이상의 그 보다 많은 금액을 축적해 나갈 수는 없고, 그저 평범한, 어떻게 보면요, 은퇴 준비 정도에만 만족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효과적으로 자산 배치를 한다면 정말로 놀라운 일이 기대될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